턱끝 수술의 종류와 장단점. 이거 전에 제가 한번 동영상 만든 게 있는데요. 줄이는 이런 수술이 있습니다. 또 무턱의 경우에 시행되는 턱끝 전진술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어드밴스 지니오플라스티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안테리어 슬라이딩 지니오플라스티라고 해서 턱을 잘라서 앞으로 빼는 이런 수술이 턱끝 전진술이 되겠습니다. 턱끝 후진술은 이에 반해서 이제 주걱턱의 경우에 턱을 뒤로 밀어넣는 수술인데요. 포스테리어 슬라이딩 지니오플라스티라고 해서 턱끝 전진술과 반대되는 그런 수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시행되고 많은 분들이 시행받고 있는 이제 턱끝 폭축소술이라고 해서 네로잉 지니오플라스티라고 하는데요. 이제 T절골, C절골, W절골, Y절골 등등 각 병원에서 이름을 다르게 지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턱끝 폭축소술이라고 해서 네로잉 지니오플라스티라고 칭하는 것이 좀 더 맞지 않을까 합니다. 각각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턱끝 길이 연장 또는 길이 축소에 대한 T절골이나 이런 것들을 대표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수술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턱끝 절제술이라고 하는데요. 턱끝이 크거나 길거나 했을 때 이렇게 빨간 라인처럼 이렇게 잘라내는, 이렇게 단순히 줄여주는 이러한 수술이죠. 턱이 좀 긴 경우에 이렇게 단순히 잘라내는 수술이 이렇게 턱끝 축소술의 가장 흔한 턱끝 절제술이 되겠습니다. 이 수술의 장점은 고정이 필요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금속 사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고요. 비교적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둥그렇게 자를 수도 있지만 뾰족하게 자를 수도 있고 또 끝에만 살짝 자를 수도 있고 해서 원하는 모양대로 자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2차각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이렇게 매끄럽게 잘라주기만 하면 2차각이 생길 이유가 전혀 없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낸 경우에 이렇게 잘라낸 골절편 부위 하연에서 뼈가 다시 재생이 되기 때문에 뼈 흡수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단점은 턱 끝에 플라시스마 머슬이 분리되어서 이중턱이나 또는 연부 조직이 밑으로 처지는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고요. 너무 많이 잘랐을 때는 이렇게 매달린 턱이라고 해서 턱 끝이 앞으로 전진된 양이 없이 밑으로 처지는, 그래서 정면에서 보면 갸름하게 뾰족해 보이지만 옆에서 보면 턱 끝이 매달려서 이중턱하고 경계가 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시행하는 게 이제 샌드위치 절골이라고 해가지고요. 가운데 뼈를 빼내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 빨갛게 되어 있는 이런 뼈를 이제 2번 잘라서 가운데 뼈를 빼내는 이런 방식이고, 이 아래쪽 노란 뼈를 위로 붙여주는 이런 수술이죠. 수술의 장점은 플라시스마 머슬이 보존이 되죠. 그러니까 가장 밑에 있는 근육이 보존이 되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뼈끼리 만나면 상대적으로 출혈이나 붓기가 조금 적은 경향이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턱끝 축소술은 이쪽 부분이 골수가 다 캔슬러스 본이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본 블리딩이 많이 일어나서 붓기와 멍이 조금 심한 그런 단점이 있고요. 반면에 이렇게 샌드위치 절골을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출혈이 좀 적고 뼈끼리 만나서 지혈이 빨리 돼서 좀 뼈가 피가 좀 덜 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상대적으로 그냥 잘라주는 거에 비해서 2번 잘라야 되니까 복잡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뼈 흡수가 이렇게 뼈를 잘라내고 붙여줬을 때, 고정을 해야 됐을 때, 이렇게 고정을 했을 때 이런 부위에서 뼈 흡수가 일어나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또 지금 사진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노란 부분과 하얀 뼈에 경계가 생겨서 이쪽 부분에서 2차각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런 2차각을 이렇게 잘라줘야 되는 그런 숙제가 생기고요. 또 이쪽이 폭이 좁은 경우에 있어서 2차각을 또 잘라주게 되면 과도하게 폭이 좁아져서 조금 뾰족해지는 그런 단점이 또 존재하게 됩니다. 이쪽 하악 체부 쪽에 이쪽 뼈가 개인적으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너무 갸름하게만 이제 뼈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하다 보면 이쪽 뼈가 없어지면 이쪽에 이제 입꼬리 내림근이 이제 달라붙게 되는데, 그게 떨어지게 되면서 이쪽에 이렇게 한물이, 피부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목하게 패이는, 있던 입꼬리, 입가 주변으로 마리오넷 주름으로 이렇게 쭉 한물이 생기는 그런 단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운데 뼈를 뺐을 때는 지니오 하이드 머슬이나 지니오 글로소스 머슬에 손상이 발생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이 그림에서 이 부분 뼈가 잘려 나가기 때문에 이 근육이 붙어 있어야 되는 뼈 부위가 떨어져서 침 삼키는데 좀 힘들어진다거나, 또는 수술 후에 이 혀가 조금 얼얼하게 아프거나 또 이런 문제점이 조금 생기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이 잘라냈을 때의 경우고요. 전체적으로 저걸 다 잘라내는 경우는 사실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이 중복되는 데가 좀 있어서요. 조금 제가 정리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터크 전진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의 비슷한 내용이고, 2차가 생긴다. 4mm 정도는 안전하게 할 수 있고, 맥시멈 한 6mm는 넘지 않는 게 일반적인 뼈 두께에서는 좋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어드밴스 슬라이딩 지니오가 종류가 조금 변형되게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길이를 줄이면서 전진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를 보시면 돼요. 절골 라인을 이렇게 하면은 길이가 줄어들면서 전진이 되거든요. 반대로 절골 라인을 이렇게 하면 길이가 늘어나면서 전진되게 되죠. 그래서 터크 전진술의 절골면을 어떤 각도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조금 조절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울기를 달리해서 이렇게 하면 길이를 늘리면서 전진도 하는 그런 수술로 저희가 그 절골 라인을 각도를 조절하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터크 후진술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굳이 효과적이지도 않고 얻어지는 것도 별로 없고 불편한 것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후진술은 개인적으로는 별로 권하지는 않지만 이론적으로는 저렇게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많이들 하시는 T졸고, 네로윙 지니오 플라스티라고 저희가 말을 하는데 터크 폭을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더 뾰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턱, 이렇게 넓다란 턱을 갸름하게 만들 때는 효과적이지만 무턱에서 턱끝을 T졸고를 한다? 이거는 완전히 넌센스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참고삼아 턱끝 그러니까 T졸골이 어떤 식으로 벌어지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 이렇게 가운데 빨간 뼈를 빼내게 되고 양쪽 뼈를 모아서 2차 각을 정리해서 이렇게 잘라주는데,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전진도 약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폭도 줄이면서 전진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대신에 손이 굉장히 많이 가고 요런 데서 2차각, 뼈 흡수 이런 것들이 많고 또 고정을 많이 해야 되는 단점이 있어서 금속 사용량도 적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근육 손상이 조금 생길 수는 있다. 그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턱끝 폭도 줄이면서 길이도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면서 길이는 줄이면서 폭도 줄이는 이런 식으로 T자에서 여기 빨간 뼈를 잘라내면서 폭 줄이고 길이 줄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술할 수 있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최근에 많이 했던 인형 라인 이런 거죠. 길이가 길어지면 더 갸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좌우폭 많이 줄이고 턱 모아서 길이도 조금 더 늘려주면 더 갸름해질 거 아니에요. 뾰족하게. 그래서 여기다 뼈 이식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 뼈 이식을 하면 길이가 좀 더 길어지니까 좀 더 길어진 모습으로 갸름한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수술이 최근에 많이 시행이 됐고, 근데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뼈 이식 부위가 매끈하지가 않고 막 생살로 덕지덕지 되는 경우도 있고, 뼈 이식이 그렇게 나이스하지는 않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무슨 T절골이 만능이 돼버렸어요, 세상이. 근데 이건 완전 저는 반대하거든요. 왜냐면 똑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뼈를 난도질을 해서 왜 나사못을 막 박아대냐는 거죠. 지금 이게 그 슬라이드인데요.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생긴 턱뼈를 T졸고를 해서 날씬하게 뾰족하게 만들고 싶다 하면 이렇게 돼야 돼요. 여기 2차각 제거하고 여기 2차각 제거하고 여기 뼈 자르고 여기 뼈 자르고 빨간 거 빼내고 그럼 이거 나사 고정하고 여기 플레이트 고정하고 이렇게 고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 환자를요, 이 모양 만들려고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요, 그냥 이렇게 잘라내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잘라내도 똑같은 결과가 없잖아요. 근데 왜 T졸고를 해야 되죠? 여러분이 이 그림 보시고 꼭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치 T졸골이 만능이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같은 결과를 간단하게 볼 수도 있는데 굳이 왜 자르고 붙였다를 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을 하시고 수술을 했으면 하는 게 이제 제 바람입니다.